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10을 진행을 맡은 구한이 서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거의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촬영한 지는.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오늘 당연히 알죠. 뭔데요, 뭔데?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단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인권 유린 사례들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방송까지는 아마 제가 이 진상규명단 활동에 참가하는 걸 구한이 진행자님께서 결의시키는 방송으로 끝났는데 아니 그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열심히 거기서 또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네, 저도 하다가 이 열심히 싸우는 청춘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좋은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이런 것들을 잘 알리면 좋겠다 해서 다큐를 좀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진상규명단으로 참여하면서 그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보수 유튜버와 동두천 경찰서의 인권유린 현장을 좀 고발하려고 합니다. 자세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진상규명 단원인 성채길 단원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영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단 단원 성채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9월 8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이런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대학생들의 활동이 보수 유튜버의 폭언과 폭행에 계속해서 좀 시달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보수 유튜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동두천 경찰서에서마저 대학생들을 향한 인권 유린을 좀 자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이 동두천 경찰과 보수 유튜버들 이 사람들의 행태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폭언과 폭행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좀 어땠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빨갱이다, 종북이다 하는 이런 색깔 논리를 들이밀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빨갱이 계속 소리치고 사실 그 정도에서 멈췄으면은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도를 넘은 인신공격, 밑도 끝도 없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단원에게 가서 겨드랑이 냄새 난다, 암내 난다, 암내 진상규명하라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성 단원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마이크에 대고 쿵쾅쿵쾅 이런 소리를 낸다던가 사이렌을 귀에 바로 옆에 대고 사실 사이렌은 멀리서 들어도 되게 지긋지긋하고 좀 듣기 싫잖아요. 그걸 바로 귀 옆에서 틀어대고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대화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 공해도 엄청났고요. 특히나 성희롱 같은 경우 좀 키가 작은 사람들에겐 꼬맹이 하면서 너 새로 보는 친구네? 오빠랑 같이 놀자. 뭐 같이 노래 부르자 약간 이런 일상적인 성희롱도 굉장히 심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쌍욕들 뭐 개새끼야 이런 쌍욕들이 오고 갔던 적도 많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더 심각한 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진상규명단 단원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유튜브로 어떻게 보면 조롱을 하고 농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단원들이 조금 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촬영을 제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밀친다던가 마이크로 때리려고 위협을 한다던가 이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에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진짜 비인간적이었던 거는 희생자분들을 좀 추모하면서 분향소를 설치했었는데 이게 분향소니까 와가지고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옆에서 귀신 소리 틀어놓고 좀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아니, 놈들이네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약간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진짜.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경찰관들은 동두천 경찰서는 오히려 공무집행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좀 침해했다고 하던데 당시 경찰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경찰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신고를 딱 내자마자 통고서를 전달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기에서만 집회를 해라. 좀 이런 게 너무 편파적이었던 게 뭐냐면 마차를 근거로 들면서 저희가 원래 집회 장소를 하던 그 장소를 제한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제한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찰은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계속 욕하고 폭행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학생들한테만 이 잣대를 들이밀었다는 거. 우리의 집회 장소만 제한하고 우리한테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원래 있던 자리에 사실 그 보수 유튜버들이 신고를 내놨어도 우선순위여도 집회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보장해주면서 그곳에 설치한 분향소를 좀 강제로 이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분향소가 훼손이 되는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이런 폭행과 폭언에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한 달 내내. 그럼 저는 사실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후속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게 경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 유튜버들이 와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하는 동안에 전혀 어떤 그런 충분한 범죄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거? 뭐 갑자기 달려들어서 대학생들이 들고 있던 물품을 낚아채 가는데도 불구하고 돌발적이었잖아요. 우발적이었잖아요. 이런 말만 하면서 전혀 마차를 중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학생들에게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던 게 좀 한국 경찰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막 저도 막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는데 엄청 경찰이 사실 피해자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럼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뭔가 너네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네가 그거 하니까 쟤네가 저러는 거예요. 약간 이러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편파적이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 경찰, 동두천 경찰이 편파적인 걸 넘어서서 실제로 인권 침해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단은 경찰들도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씨발 새끼야 이런 폭언을 한 적이 학생들한테요? 있어요. 네. 이 분향소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좀 강제 이격하는 과정에서 씨발 새끼야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었고 사실 공무집행 중인 경찰은 초상권이 없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경찰들은 항상 일상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활동을 불법적으로 체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뚫고 나갈 기세로 삿대질을 하면서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라고요. 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본인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대학생들이 이런 면담 요청을 미의사단에 진행을 하려고 가는 과정에서도 막거든요. 일단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막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 이쪽으로 이렇게 찌르면은 아파서 못한다. 좀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옆구리를 좀 쑤신다고 해야 되나? 그럼 아파서 몸이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걸 유도를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하고 있으니까 속옷을 이렇게 억지로 푼다든가 꼬집는다든가 이런 일이 좀 있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지춤을 잡아서 올리면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바지를 잡아 끌어올리고 좀 그런 일도 있었고 계속해서 비웃죠. 대학생들이 면담 요청하는 걸 비웃으면서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다치세요 이러는데 사실상 비웃음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어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유튜버들이랑 별 다를 게 없네요. 그러니까 수준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고 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오히려 똑같이 억압하고
그러고 있네요. 직무유기를 넘어서는 어떤 진짜 폭행, 폭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래서 피해 학생들 몸을 보면 막 꼬집힌 자국이라든지 멍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이렌 막 이런 것도 경찰이 제지하지 않으니까 소음 피해 막 이런 것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피해 학생들의 좀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떤가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번 면담 요청을 진행했다가 가로막히면은 정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계속 밀고 막고 하다 보니까 근육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했었고,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귀 옆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좀 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뭐 두통이 온다든가 이명이 계속해서 들리는 그런 단원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이런 폭행이나 그런 데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울컥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불안하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저들이 저렇게 폭언을 하는데 경찰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면은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 보호받아야 되지?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막연한 좀 공포심이 계속해서 들다 보니까 기본 가장 심한 거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사실 화도 많이 나고 피해도 되게 상당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좀 이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바로 고소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폭언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렇게 사이렌이 갖다 댄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난동에 좀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목소리 내고 국민으로서 목소리 내는 게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난동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또 한 번 경찰이 그런 걸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사회에서 더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경찰에 대한 대응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이런 경찰들의 직무유기라던가 폭언, 폭행 같은 경우들을 바로 잡기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인권위에서 어쨌든 그게 기간이 좀 됐잖아요. 네.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뭐 경찰이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나요? 사실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대학생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거는 인권위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는 생겼다. 아 진짜 웃기네요. 대학생들이 국민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하면은 말도 안 듣더니 인권위에서 딱 나오니까 눈치 본다는 게 진짜 웃기네. 근데 실제 사실 저희는 집단으로 이렇게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받은 피해들을 집단이니까 진정을 하고 이 귀찮은 절차들을 다 밟을 수 있었던 건데 국민 한 개인이 그냥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사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경찰로부터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참 지단한 과정을 걸려야 되는 현실이 좀 너무 부당하고 안타깝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좀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쟤네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데 왜 저러냐? 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게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라던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사실 안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내는 목소리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너무도 정당한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만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 아, 이 세상이 진짜 병들어 있구나 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도 사실은
미국을 옹호하고 그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제대로 된 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귀찮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더라도 이런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보수 유튜버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꼭 제대로 이루어지고 조사도 꼭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 보호해야 되는 경찰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행태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서 본분을 잊었던 이 동두천 경찰도 반드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진령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단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이 사건이 진상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대학생들이 더 앞장서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저희는 10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